홍준표 대구시장이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가 반대 여론이 일자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전사자 신원 확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정규 시즌 개막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영덕시장에 큰 불이 난 지 1년 반 만에 시장 재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반가웠던 봄비가 너무 적었던 탓일까요? 대기의 건조함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더불어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비롯해 불조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은 영하 0.9도, 김천은 영하 4도, 포항은 6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올라갑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안팎 보이겠고요. 내일까지 기온 계속 오름세 보이며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과 그대로거나 아니면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밝힌 내용이라 일각에서 반대 기류가 형성되자 홍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권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달성군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을 시켜라. 찬반 논쟁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창면민들이야 뭐 90% 이상 찬성할 거고. 달성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밝힌 내용이어서 달성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사 났는 거 보고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허공에 붕 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간담회 하루 뒤인 지난 10일 8개 구군 단체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견 수렴부터 하겠다고 다소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 MBC와의 통화에서 홍 시장이 면민 의견을 들어보고 반대하면 안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가창면 편입안은 총선과 지방선거 때도 등장하는 이슈였는데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적은 없습니다. 홍 시장의 편입 발언이 나온 뒤 주민들 사이에도 찬반 논란이 분분합니다. 수성구로 되면 아무 다성군보다는 낫겠습니까? 다성군 저 꼴짝이 이어서 다성군 투쟁 한번 가려고 하면 하루 걸리는데. 지금 전국에서 분단위로서는 실수가 제일 아닙니까? 웬만큼 이게 주민 편의사항은 다 해결합니다. 홍 시장이 이에 당사자인 달성군청, 수성구청과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꺼낸 계획에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넣으면 아무 공지시간을 좀 안 높아지겠나. 기초단체 사이 관할구역 변경은 기초의회 동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먼저 벌인 뒤 편입하면 지역이 더 발전할지 주민 여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렴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25 전쟁이 어느덧 70년을 넘었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유가족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해가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한눈에도 오래돼 보이는 전투복 단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0년 8월 입대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 김봉학 일병의 유품입니다. 전쟁 당시 12살이었던 막내 동생은 80대 노년이 돼서야 큰 형님의 유품과 신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참 못 믿겠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참 부부적으로 참 착각하는 게 한번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다 가야겠죠. 73년 만에 귀향해 후배 장병들도 찾아 예를 갖췄습니다. 김일병의 유해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북한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강원 양구에서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야 가족의 DNA가 확보되면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12년이 걸렸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유가족들 실을 채취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6.25 전사자 13만여 명 중 11,000여 명의 유해가 수습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건 205명에 불과합니다. 남은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가족들의 DNA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분들을 아시는 형제분들, 그다음에 만약 결혼하셔서 입대를 하셨다 그러면 아들, 딸도 거의 한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지 자체도 잘 모르시고.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 대상 유가족 범위를 8촌까지 넓히고 유가족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WBC에서 국가대표팀이 예선 탈락하며 야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남긴 가운데 국내에서는 어느덧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키나와 캠프를 마무리한 삼성 라이온즈도 홈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하며 시범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소 쌀쌀해진 월요일 오후 시범 경기가 펼쳐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평일 낮 경기를 찾은 팬들은 돌아온 야구를 함께했고 삼성 선수들도 오랜만에 찾은 홈구장에서 봄과 만납니다. 부진했던 성적에 최근 WBC 대표팀의 부진이 더해져 다소 우울한 개막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는 약 2주간의 시범 경기를 통해 최종 점검을 펼칩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다소 높은 훈련 강도를 자랑했던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호에서 투수조 MVP는 약속했던 1000구 이상의 투구를 이어온 최충현입니다. 투수들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일단 코치님들도 무작정 많이 던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투수가 많이 던지고 아무래도 기량이 조금 저조한 선수들이 많이 던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실력도 늘고 밸런스도 올라오면서. 타자조 MVP로 뽑힌 김태우는 선발 2번 타자로 출전해 팀의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시범 경기 이제 좀 많이 안 해보고 좀 하는데 시범 경기 때부터 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정규 시즌 때 이제 팀에 좀 보탬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달 마지막 화요일까지 모두 14차례의 시범 경기를 이어가는 삼성은 다음 달 1일 정규 시즌 개막을 통해 왕조 부활을 위한 긴 여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 임청각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재 복원이 아니라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훼손된 독립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청각 복원에 차질이 생기면서 복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 임청각 복원 사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강조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99간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복원은 18세기 허주 이종학의 그림 동호해람, 철도 개설 이전 임청각의 사진 등을 고증한 결과 임청각 건물 보수, 주변 지형 정비, 그리고 사라진 건물 2동과 역사문화 공유관 건립을 25년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일제가 전기를 끊겠다며 임청각을 관통해 놓은 중앙선 철로는 1년 전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복원될 가옥 2동의 소유 주체가 엉뚱하게도 임청각 종손이나 종가와는 관계없는 고성희 씨 문중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가옥을 복원하는 겁니다. 부지가 일부는 맹수유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중 소유의 그 부지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관리 비용 유지비까지도 다 문중에서 책임지게 하.
곧 발주될 역사문화 공유관은 위치가 변경됐는데 이로 인해 문중의 특정인이 특혜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석주 선생의 후손들은 임청각을 공공의 유산이라고 판단해 종손의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 즉 미등기 건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청각 복원도 문중의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소유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중집 복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주체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정부 소유로 해서. 이에 대해 안동시는 석주 선생 후손과 문중 간의 갈등이라고 보고 갈등이 커지면 국비를 반납하고 임청각 복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2021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영덕시장에서 재산 피해 수십억 원 규모의 큰 불이 났고 지난 1년 반 동안 상인들은 불편한 임시시장에서 매출 감소를 감내하며 이중고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 영덕시장을 새로 조성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영덕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장 상가 40여 곳이 불탔고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몇십 년 하던 자리인데도 그랬긴 해.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 통장이고 뭐 주민등록 통장 뭐 다 하나도 내가 입을 옷도 없어 나. 화재 이후 임시시장이 개설됐지만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상인들은 매출 감소 등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장사는 완전 반토막이죠 뭐. 지금 그리고 금방 식자재만 같은 많이 들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더 시장이 더 위축되죠. 지금 빨리 져갖고 들어와야 우리가 뭔가 자리 잡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이달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말까지 재건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 92개의 매장과 청년몰, 식당과 키즈카페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시장 상인회, 그다음에 번영회가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철거 공사를 시작으로 해가 5월 말까지 철거를 완공하고 향후 하반기에는 이제 명품 영덕시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에서 집을 짓고 살아온 15채의 주택도 철거해야 하는데 아직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터에서 철거가 되는 집이 한 15가구가 철거가 됩니다. 그분들이 아직 정확한 보상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군하고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편안한 곳으로 이주했으면. 화재로 소실된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통해 영덕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2년째 반복되고 있는 꿀벌 집단 폐사 여파가 양봉 농민을 넘어서 일반 영농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이 꽃가루를 잘 옮겨줘야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데 벌이 없습니다. 벌값이 천정부지입니다. 대전 MBC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농가. 25도를 유지하는 하우스 안을 벌들이 오갑니다.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히는 주역이라 하우스 한 동마다 벌통은 필수. 한 해 결실을 좌우하는 귀한 몸인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올해 구매 가격은 한 통당 16만 원. 예년보다 30%가량 비싸졌습니다. 그나마 장목반을 통해 겨우 구했는데 벌 상태마저 아쉽습니다. 활력 있는 벌이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없는 벌들이 오다 보니까 기형 딸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예요. 꿀벌을 아예 못 구한 농가는 수명이 짧은 서양벌을 들였습니다. 꿀벌이 사라져 대체 서양벌을 찾다 보니 덩달아 귀한 몸이 됐습니다. 지난해 한 통에 80마리에 6만 원 하던 서양벌 가격이 마리수는 절반으로 줄었는데 되레 2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마저도 못 구하면 농사를 망칠 판입니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수급이 안 되니까
뭐 비용벌 쪽으로 다 이렇게 수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자라는 거지. 근데 올해는 특히 유난히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네요. 농산물 수확량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정을 위한 화분 매개용 벌에 대한 대책은 그간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수요 조사부터 벌이고 화분 매개용 전문 농가를 육성하도록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맞춤형으로 해놓으면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고정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사전에 계획을 하면 서로 필요한 시기에 맞게. 2년째 벌어진 꿀벌 공백 사태에 충청북도는 폐사와 실종을 구분한 정확한 현황 조사를 벌이고 약재 사용 시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처리가 금지됩니다. 소각장이 없는 광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음 달 입지 공모를 앞두고 거주민 혜택 등을 대폭 늘린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이라는 인식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광주 MBC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생활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남구 양과동 광역매립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된 올해부터는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고체 연료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등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와 비교해 매립량도 일평균 530톤에서 270톤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기한이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이처럼 땅에 묻어 처리하는 방법, 2030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2016년 문을 닫은 상무소각장과 같은 광역소각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소각장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 일대 주민을 위한 대규모 경제 혜택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설은 지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에 체육, 문화,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마 랜드마크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지만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하남의 유니온파크. 최대 300억 원에 달하는 마을발전기금과 대규모 편익시설 조성을 내걸고 유치경쟁을 이끌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지원 상황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공모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입지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각장도 건설하고 일대 주민들도 만족할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의 교통법안 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달 21일로 한 주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교통법안 심사소위원장인 최인호 국회의원이 법안 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을 조율한 뒤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해 피로감을 줄이는 차원에서 논의할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 교통법안 소위원회는 14일과 21일 28일에 열릴 예정인데 의원들끼리 심사에 준하는 조율을 거친 뒤 21일 소위에 상정한다면 당일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부터 이달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갑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 열리는 시정질문은 김지만 의원이 도시철도 엑스코 노선과 정거장 신설 및 위치 조정, 육정미 의원이 대구로 브랜드의 무형가치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대현 의원이 대구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제언을, 전경원 의원이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 지원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자매 우호 도시인 베트남 다낭시가 교류 20년을 맞아 대구시를 공식 초청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이 오늘 베트남 다낭을 찾습니다. 대구시 대표단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응웬 반광 당서기와 우호 교류 20년을 축하하는 환담회를 갖고 다낭 총영사와 코트라 다낭 무역관장 등을 만나 대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 확대 등을 논의합니다. 베트남은 대구의 3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말 수출액 4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구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백완징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던져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님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40대 손님은 지난해 7월 말 대구 북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빨대가 비닐 포장이 돼 있지 않다며 20대 점장에게 항의하다가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 점장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서 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가웠던 봄비가 너무 적었던 탓일까요? 대기의 건조함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곳곳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비롯해 불조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기온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3도, 안동은 영하 0.9도, 김천은 영하 4도, 포항은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와 어제보다 낮 기온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5도에서 18도 안팎 보이겠고요. 기온은 내일까지 계속 오름세 보이며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고령 영하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8도, 고령 1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9도, 김천도 1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0.9도, 청송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8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이번 주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